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 40조 주주환원 발표 나오고 나서 오늘 자리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큰 폭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500개가 넘었고 환율은 1,400원 미치고 WTI 유가 기준 84달러, 고객 예탁금은 100조 회복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코스피 쪽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4조 2천억을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2조 넘게 2조 3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특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주간 트렌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렸던 종목이고 계속 숫자, 실적, 펀더멘털을 증명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도 다뤄드리긴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못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튜브 통해서는 큰 그림을 잡아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임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판단과 본인의 기준에 따라 하셔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본인이 지셔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떠한 특정 기업과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종목별 특징주, 외국인 기관의 수급,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정리, 그날그날 꼭 보셔야 될 핵심 산업과 주도 종목들을 매일매일 글로 작성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주간 트렌드와 월간 복귀 특강을 통해서 영상으로 핵심 주도주가 포함된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개별 기업들 일주일에 딱 5개 미만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주도주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글 올려드리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9월 달에는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고요. 10월 첫째 주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울에서 다시 빌리언스 구독자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이제 가장 최신 영상을 보시면 최신 영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더보기 오른쪽 끝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빌리언스 캠퍼스 팬딩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멤버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을 가입하는 설명 방법은 제 고정 댓글, 하이라이트 고정 댓글 가장 처음 거에 보면 빌리언스 캠퍼스 가입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리언스 캠퍼스 가입 매뉴얼을 누르시면 PC에서 가입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가입하는 방법, 상세하게 여기서는 PC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휴대폰으로 가입하는 방법,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계정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가 되시면 저하고 바로바로 소통하고 피드백 하실 수 있고, 주도주가 속한 산업군에 대해서 같이 투자 고민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다. 지금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든 장이 예상이 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고민을 나누시고 같이 투자 전략을 짜시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일부 비용은 들어가지만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용을 누리실 거라고 저는 꼭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언스 캠퍼스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보실 때 꼭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될 게 요 기판,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상당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판도.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기판만 조정을 받은 줄 알았더니 기판업체 경쟁사들 대표적으로 미국 기판업체가 있고요. 대만 기판업체가 있는데 미국 기판업체, 대만 기판업체 모두 주가가 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신택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 측면의 흐름을 보면 최근의 주가 흐름은 신택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덕전자도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대덕전자는 FCBG,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 관련돼서 삼성전기의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의 어떤 경쟁 관계와 주가의 흐름은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먼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를 준비했습니다. 메리츠, NH, 다올, 키움, 하나, SK, 상사이, 뉴안타, 신한, DS, BNK, 한투, 미래, 삼성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AI 서버 스위치에 들어가는 고급 인쇄배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컴퓨터 칩들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가 아주 원활하게 서로 데이터끼리 연결하고 서로 데이터끼리 처리하고 데이터끼리 전송하게끔 하는 일종의 전자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 기판의 가장 초고난이도가 다중적층 기판인데요. 영어로 하면 멀티 시퀀셜 그 초고급 기판을 하는 글로벌 탑티어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2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5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만족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진율인데요. 마진율 역시도 20%대 견고한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절대 숫자, 절대 컨센서스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매출 사이즈가 1분기 920억대에서 2분기 처음으로 분기 10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분기 최초 월평균 매출 2분기에 처음으로 1000억대를 월평균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에 이 다중적층 고부가 제품이 1분기 대비해서 2배 넘게 성장한 다중적층의 매출 사이즈가 23%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무난하게 30%로 돌파할 것 같고요. 다중적층이 27년도가 되면 40에서 50%까지 전체 매출에 다중적층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월달, 지난달부터 고객사랑 판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곳은 이미 15% 이상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실적은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2분기보다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다중적층 역시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처음에는 양산 수율이 안 나왔는데 다중적층의 수율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적층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정상 수율까지 나오고 다중적층이 정상 수율로 나온다는 것은 마진이 더 개선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이라는 빅테크의 탑티어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를 해서 매출이 구글 쪽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미 3분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향 양산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AWS,
메타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증설은 대만의 GC, 미국의 TTM 모두 조 단위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거기에 걸맞게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공장, 8공장까지 증설하는데 지금 가장 메인이 되는 건 6공장인데요. 이수페타시스의 6공장은 두 번에 나눠서 증설을 합니다. 6공장이 1분기에, 일단 27년도 1분기에 1차 증설하고요. 28년도 2분기에 2차 증설합니다. 1분기 내년 증설은 기존 매출 대비 25% 캐파가 커지는 거고요. 2분기, 28년도 2분기 역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25% 추가 증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월 매출 캐파가 1,550억. 아까 2분기 역대급 월 매출 찍은 게 1,027억이었는데 이 증설이 모두 완료되면 27년도에는 월 매출 캐파가 1,550억. 그 다음에 2차 증설이 완료되면 월 매출 캐파가 1,800억입니다. 그러면 1,800억이면 곱하기 12하면 어떻게 되죠? 연간 매출 2조 사이즈까지 커지게 됩니다. 지금 1조 살짝 넘죠. 인쇄 회로 기판의 기술 트렌드는 지금은 OSFP라고 해서 탈부착형 광 모듈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미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미 CPU, 광학 소재를 칩 옆에 바로 붙이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CPU, 광학 소재를 칩 옆에 바로 붙이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인쇄 회로 기판의 설계 난이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 공정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업체, 이 설계 난이도를 만족하는 업체, 까다로운 생산 공정을 만족하는 업체는 더 쇼티지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이수페타시스는 살아남는다. 경쟁사들의 2분기 실적도 모두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큰 경쟁사 미국의 TTM은 2분기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매출이 전체에서 드디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TTM이 경쟁사긴 한데 아직도 우주 항공과 방산과 전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매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쪼개져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TTM. 우주항공 방산의 매출 사이즈가 큽니다. 상당히. 그런데 TTM조차도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의 매출이 40%까지 전체 비중에서 올라왔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글로벌 PCB 업체들 중에 탑티어들은 가격도 올라가고 수율도 올라가고 고객도 증가하고 고객도 다변화되는 구조, PQC가 모두 좋아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고사양 PCB 업계가 말 그대로 전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 언제까지? 최소 27년까지. 그러면 또 다른 경쟁사,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여기는 범용 서버 쪽 PCB 주력입니다. 이수페타시스처럼 AI 데이터 센터 쪽은 진출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범용 서버 쪽의 유니마이크론 기판업체 역시도 2분기에 대만 달러로 42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24.8%까지 개선됐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유니마이크론조차도 약 17억 달러의 추가 설비 투자,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TTM도 조 단위로 캐파 증설, GCE도 캐파 증설, WS도 캐파 증설, 빅토리도 캐파 증설, 셔넌도 캐파 증설. 모두가 지금 기판업체들, 탑티어급 AI 데이터 센터 말고 범용 서버 업체들까지도 증설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증설 능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지는 해는 언제냐? 28년입니다.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27년에 말부터
물량은 늘어나니까 가격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반도체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반도체보다는 한 반분기 정도, 3개월 정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이 CPU 전환 때문에 이소페타시스를 필두로 기판 업체들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CPU 전환도 고사양의 스위치 기판이 필요하다. 고사양의 스위치 기판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게 맞다. 그 해석이 맞는데 시장은 CPU 전환 때문에 PCB 기판 물량이 줄어들겠네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타격을 이소페타시스도 받았고요. TTM도 받았고요. GC나 WS도 받았습니다. 시장 축소보다는 설계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기판 업체들 PCB 고부가가치를 양산하는 기판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게 맞다. 물론 전체 기판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는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너무 재밌죠? CPU나 메모리 부품을 전부 붙여주는 초고다층 기판, 말 그대로 전자고속도로 도로망에 해당되는 MLB는 경쟁사들이 TTM, 요 VG가 빅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WS, GC가 평균 33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근데 이소페타시스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7년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9배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박살나면서 밸류에이션도 싸졌는데 실적의 증가율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 CCL 하면 너무 인상 깊죠? 두산이 하는 주두산 전자 삐지가 하는 CCL의 가격 상승분을 2분기부터 이소페타시스는 훨씬 더 비싸게 판가에 전이할 겁니다. 당장 두 개의 고객사만 15% 인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고객사가 다 15% 이상 인상하는 걸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소페타시스는 하반기에 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글이로 보면 되죠. 구글의 스위치용 기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소페타시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오픈AI로 추정되는 오픈AI한테 예년 2분기에 기판, 초고다층 기판, 그리고 다중적층 기판 2분기에 오픈AI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적층 기판은 수주 기준으로는 50%를 맞췄는데 매출로 반영되는 거는 내년 1분기부터 2분기니까 실제 다중적층 기판이 매출에서 40% 이상 되는 거는 내년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HDR가 아니고요. 이게 영어로 쳤는데 HDR, 더 얇고 정밀한 기판, 타깃 시장만, 도부가치 시장만 HDI, 멀티 시퀀셜, 다중적층, 요 고부가치 시장만 집중 투자하는 게 바로 이소페타시스입니다. HDI 전환 리스크 때문에 MLB 시장 자체의 입지 축소보다는 오히려 자연 감산분, 양산 캐파가 줄어드는 거 오히려 가격을 상승세를 유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베이스보드 중심으로 양산이 시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드플레인 쪽으로는 내부 개발 단계고 그래서 전체 캐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려고 해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언제 캐파의 포텐이 터지냐? 28년도다. 태국 공장은 일반 서버용 물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 태국 공장이 있죠. 초기 매출은 월 50억 사이즈인데 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왜? 대만 유니마이크론 같은 일반 서버 집중업체들도 캐파를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소페타시스의 대구 공장 캐파는 AI 가속기 쪽, AI 데이터 센터 고부가 제품에 초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태국 공장이 일반 서버 쪽 물량을 월에 50억이 아니라 월에 100억 사이즈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다른 이소페타시스의 강력한 경쟁사 대만의 GC 역시도 7월달 매출이 월 매출이 100억 달러, 100억 대만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대만의 GC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게 구글 내에서 경쟁사가 됐죠. 그러니까 GC한테 이소페타시스가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전혀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GC가 들어가는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기 GC는
아마존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메타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GC의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쪽 이수페타시스가 경쟁사로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마존과 메타 쪽에서도 GC의 이수페타시스가 강력한 투벤더로 경쟁사로 부각될 거다. 최근에 주가를 또 깎아내렸던 구글 TPU 가장 최신 버전 기판 공급망 내에서 이수페타시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는 건다며. 왜? 말 그대로 이 새롭게 WS가 구글 TPU 밸류체인에 들어갔는데, 아식 주문형 반도체 기판 쪽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WS와 이수페타시스가 시장 파이가 더 커지니까 시장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인 거지, 이수페타시스의 파이를 WS나 GC가 뺏어가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 오해해서 불가됐다. 하반기에 분명하게 TPU 8세대, 바로 대만의 팹리스 업체 미디어텍이 설계하는 거는 반도체용 기판 이수페타시스가 주도적으로 공급한다. 주 공급 세력은 여전히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 3분기에 베라루빈 초도 출하 시작되면 엔비디아 쪽 물량도 가장 최신 버전 베라루빈 쪽 상반기 물량 이수페타시스 본격적으로 기판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워낙 엔비디아 구글 쪽 투트랙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존과 메타까지. 그러니까 구글 내에서 대만 업체들한테 시장 침투율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뺏기는 게 아니라 파이가 너무 커져서 파이를 조금 쪼개 가져간다. 시장 파이가 커진 거로 보는 게 확실하다. 베라루빈 그 다음 버전 있잖아요. 루빈 울트라 칩을 담은 카이버 렉스케일 아키텍처가 내년이 아니라 28년도 출하로 1년 연기됐는데, 그거조차도 젠슨항이 도쿄에서 직접 베라루빈의 하드웨어는 대규모 양산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라고 젠슨항이 직접 반박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라루빈 다음 버전 루빈 울트라, 소위 말한 카이버 버전이 28년도 양산인 거고, 카이버의 78층 미드플레인이 지연된 거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실제로 물량을 양산하고 있는, 실제 물량을 싣고 있는 베라루빈 버전은 3분기에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다. 베라루빈 버전은 여전히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 버전 카이버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버 지연 뉴스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그건 과매도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TPU 내에서 새롭게 미디어텍이 팹리스로 들어가는 물량을 이수페타시스가 독점 기판 납품하는데, 그 전에 미디어텍 들어가기 전에 WS가 신규로 진입했다고 해서 제로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구조다. 물론 여전히 주도는, 구글 TPU의 주도는 WS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라는 겁니다. 리스크 자체를 엔비디아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심지어 엔비디아 매출 의존도가 60% 가까이 될 때도 있었는데 40%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엄청나게 엔비디아 비중보다 구글의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올라옵니다. 엔비디아 비중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리스크 요인은 아닌 거죠. 엔비디아 매출 의존도 40%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올라오면 더 떨어질 겁니다. 다중적층 공법 전환 과정에서 일반 기판업체 공정보화 때문에 일시적 캐파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훨씬 더 다중적층으로 캐파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왜? 일반 기판보다 압도적으로 가격이 두세 배가 비싸니까. 그리고 심지어 층수가 많은 쪽으로 가고 있죠. 일반 서버가 10층에서 15층이라면 800기가 스위치는 44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LPU, 멀티램, LPU 다중적층은 52층입니다. 기술 난이도와 가격의 끝판왕인 거죠. 이 LPU 멀티램 52층도
이수페타시스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는 거의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주 잔고가 6,222억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도 평방 제곱미터당 455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평당 연말까지 가면 600만 원대까지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육공장 추가 증설하면 월 매출의 가이던스가 아까 내년 1분기에 올해 2분기에 월 매출 1,000억 돌파했다고 역대급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1분기 되면 월 매출이 1,550억 사이즈까지 커질 거다. 1,027억에서 1,550억이면 몇 프로 증가하죠? 50% 넘게 증가하죠. 월 매출 사이즈가 신규로 AWS,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스케일러 후보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가고요. 순차적으로 AWS, 아마존, 메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최대 고객사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굳건히 유지할 거다. 이수페타시스만 주가가 과거 2년 동안 엄청나게 좋았냐? TTM도 엄청 좋았고요. 대만의 GC도 1년 동안 주가가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만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증설이 터지는 28년도는 조심해야 된다. 28년도에 분명히 공급 가잉이 나올 거다. 왜? 모두가 대만 경쟁업체, 미국의 TTM조차 조단위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률만 보면 최근에 85%로 소폭 둔화됐지만 내년 증설분에 따라 이익의 성장률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TTM이 100% 이익 성장률, GC가 182%, 나머지 업체들은 40%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 말 이후 가격 하방의 압력 가능성 충분히 있다. 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내년 말 이후에 기판 업체들 아무리 다중적층 기판이 매출 포지셔닝의 5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가격 하방 압력 가능성은 충분히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해봐야 된다. 신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에 들어가고 아마존이나 메타 쪽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되지 않을까. 대만의 기판 업체들이 모두 이수페타시스의 멀티 시퀀설, 초고다층, 다중적층 기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만의 일부 기판 업체들은 BGA나 FCBGA 일반 서버 비중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마이크론 업체가 그렇고요. 셰넌이나 빅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초근접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만의 GCA, WS 2개 정도입니다. TTM은 아까 AI 데이터 센터 비중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와서 40% 정도고 여전히 방산과 우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15% 판가 인상되는 거 본격적으로 이익률 극대화 국면은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약한 고리로 얘기했던 게 HDI 기판인데요. HDI 기판 전용 7공장 증설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부가 커스텀 AI PCB 공급사로 재평가 받아야 된다.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갔을 때는 고부가 커스텀 PCB 공급사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도로 다 내려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 요구 때문에 800기가 스위치를 쓴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제 1.6테라짜리 스위치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6테라 스위치 네트워크 쪽으로 2종의 초도 양산이 가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1.6테라 스위치에 들어가는 MLB는 40층 이상의 초고다층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스위치는 보통 30층 중후반입니다. 일반 MLB 기판 공정 대비 2~3배가 더 비쌉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마진율이 최소 3.5포인트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7년도에 상반기 기준으로 월캐파 1,550억. 5공장 보완되는 28년도 하반기에는 월캐파 1,800억의 매출 2조 사이즈를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9.92% 되고 있고요.
여기 진짜 재미난 거는 신한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똑같이 6.7%씩 들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매수 단가를 추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매수 단가를 추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 8월 20일 기준으로 16.7%입니다. 1월 달에 외국인 보유율하고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외국인의 비중 자체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 올라간 부분만 착시를 한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자체를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가장 높은 거는 19만 원까지 있고요. 평균은 17만 5천 원 선입니다. 8월 20일 오늘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8월 20일 주가 기준으로 계리율이 67%에 해당됩니다. 가장 높은 주가가 아니고요. 평균 주가와 계리율이 67%라고 해당합니다. 대만의 경쟁사도 막강해 보이고 미국의 TTM 경쟁사도 막강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주가를 견고하게 방어할 이수페타시스만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된 경쟁력은 뭐냐? 바로 초고다층 기판을 여러 번 나눠서 접합하는 다중적층 멀티 시퀀셜입니다. 멀티 시퀀셜은 TTM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GC보다 대만의 WS보다 이수페타시스가 불량률이 최저다. 멀티 시퀀셜 다중적층 기판에 관련돼서는 이수페타시스 독점적 기술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멀티 시퀀셜 다중적층 기판에 대한 판가 주도권도 이수페타시스가 1등이다. 그리고 다중적층 기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즉 믹스가 개선되는 속도 역시도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대만 경제업체보다. AI 시장의 진입 밀도 역시도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집중 투자하고 있다. TTM은 우주방산 쪽에 포지셔닝이 높고 대만의 GCWS는 아직까지 일반 통신기주국과 일반 서버의 공급 비중도 높다는 겁니다. 구글의 TPU 가속기의 핵심 공급사의 입지, 그리고 하반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가장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1.6테라 고성능 스위치 시장, 이 모든 거를 잡고 있는 거, 거기에 독보적 납기, 수율 안정성,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아식 주문형 반도체, 그 다음에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 스위치 모두 다 잡고 있는 납기 안정성과 수율까지 보증된 이수페타시스가 당연히 대만의 WS나 GC랑 차별화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수페타시스만의 경쟁력은 지정학적 반사 이익입니다. WS, 빅토리, GC 모두 빅테크 공급망 진입할 때 법적, 안보적 규제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미국의 경쟁사 TTM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와 한계 생산 능력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을 빠르게 못 늘립니다. 즉, 쇼티지에 대응하는 게 이수페타시스, 심지어 대만 업체들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TTM은 아직도 우주항공과 기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TTM의 시가총액은 대략 17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TTM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회복되려고 하는데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WS입니다. 대만 WS 호사전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일단 TTM PER 보시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50배 가까이 됩니다. 그죠? WS는 51배입니다. 여기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회복 국면에 있지만 빠진 거에 절반도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45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 GC입니다. 시총 여기도 23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TTM이나 WS보다 가장 덜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자체가 가장 견고했다. PER 밸류에이션 37배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내년 PER 18배까지 떨어지고요. 올해 PER로도 28배입니다.
28년도까지 숫자의 증가율은 꺾이지만 역대급으로 성장합니다. 1조 5천억, 1조 5천억, 2조 1천억, 2조 6천억. 영업이익 역시 무난하게 28년도까지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4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천억대에서 3,400억대, 5천억대, 6,200억. 역대급 영업이익을 28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좋아지는 구조고요. 프리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구조다. 숫자가 상당히 아름답고 양호하다. 최근에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ETF성 물량이라고 한다면 금융투자를 빼고도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최근에 빨간게 고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절반 정도밖에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소페타시스도 최고점 대비로는 65% 하락했습니다. 최소한 200% 넘게 올라야지 최고점 본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딱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피보나치 수율. 피보나치 수율에 딱 지금 반절까지 막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훨씬 더 탄력적으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년 이동평균선입니다. 240일 1년 이동평균선. 지금 1년 이동평균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알습니다. 초록색은 60일 이동평균선.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추세를 돌파하려는 경계 구간에 있다. 그래서 저는 86,000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가격대라고 보고요. 요 가격대를 지지한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비는 있죠. 여기. 요 매물대 여기 많죠.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 몸집이 엄청 가벼워질 것. 근데 기관이 요 가격대 많이 들어온 거 보면 요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하려는 의지를 갖고 요 가격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 특히 장기하고 중기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뭔가 크게 시세를 주려고 하고 있고 기관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신텍이 가장 강해 보이지만 펀더멘탈 측면으로 보면 신텍보다 이소페타시스가 훨씬 더 좋고요. 대덕전자나 삼성전기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덕전자 갈 때, 신텍 갈 때, 삼성전기 갈 때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많았죠. 구글에서 점유율이 뺏기는 거 아니야, 대만 업체에 뺏기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CPO로 넘어가니까 기판 업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전부 시장의 오해였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해결되면서 이소페타시스가 바닥권에서 회복 국면에 나오고 있다. 굉장히 탄력 있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구글 내에서 탑티어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증설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기에는 시간의 갭이 나와 있고요. 지금 미친 듯이 증설하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실적 역시도 28년도까지는 역대급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28년입니다. 27년도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가격적인 측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판의 3대장 이소페타시스, 삼성전기, 대덕전자 요 3인방을 반도체 소부장과 같이 묶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하고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소페타시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다시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